어르신은 여기 올 자리가 아닙니다. 68세 여자는 그 말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고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왜 왔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그 여자는 자기 인생을 빼앗으려던 사람들 이름을 전부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10분 뒤 회의실에서 고개를 숙인 건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쌍한 노인의 미담이 아닙니다. 초라하다고 사람을 속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68세 한경자는 주민센터 2층 회의실 앞에 서 있었다. 복도는 좁았고 형광등은 낡았으며 공기는 묵직했다. 경자의 손에는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투 안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 설명회라고 인쇄된 초대장이 접혀 있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젊은 남자가 경자를 막아섰다. 정장 차림이었다. 명찰은 없었다. 남자는 경자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다. 어르신, 오늘은 조합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경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들고 있던 봉투를 들어보였다. 초대장이 보이도록. 남자는 봉투를 힐끗 보더니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자는 알았다. 아, 그거요? 어르신은 그냥 형식상 이름만 올라간 거예요. 안에서 복잡한 얘기 나와요.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듯이. 회의실 안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정장, 새 구두, 번쩍이는 명함, 빠르게 움직이는 손가락들. 모두가 준비된 사람들처럼 보였다. 경자가 문을 밀고 들어서자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저 할머니는 왜 온 거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네. 경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선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냥 맨 뒤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았다. 경자는 왜 이곳에 왔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자기를 바보로 생각한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석 달 전이었다. 경자는 동네 부동산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어르신, 재개발 관련해서 확인만 하나 하면 돼요. 확인. 그 단어는 안전하게 들렸다. 복잡한 일이 아니라는 뜻처럼. 경자는 부동산 사무실로 갔다. 사무실은 좁았고 책상 위에는 서류가 수북했으며 창문엔 먼지가 앉아 있었다. 직원은 친절했다. 차를 권했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으며 경자를 어르신이라고 불렀다. 다들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손해예요. 서류는 3장이었다. 글씨는 작았고 줄 간격은 좁았으며 문장은 길었다. 직원은 빠르게 설명했다. 아니, 설명이라기보단 흘려보냈다. 어르신 연세에 이런 거 챙기기 힘드시잖아요. 경자는 도장을 찍었다. 3장 모두에.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며칠 뒤 딸 수진이 집에 왔다. 수진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엄마, 이거 뭐야? 경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거 분양권 포기 동의서야.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자는 그제야 서류를 다시 펼쳤다. 천천히 한 글자씩 읽었다. 본인은 상기 재개발 사업의 분양권을 포기하며. 경자의 손이 떨렸다. 그냥 확인만 한다고 했어.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경자도 말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그날 밤 경자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나를 믿지 않았을까? 왜 나에게 묻지 않았을까? 그리고 깨달았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내가 틀려서가 아니었다. 늙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쉬운 상대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경자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 불을 켜고 서랍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것을 꺼냈다. 남편의 노트였다. 남편은 생전에 공장에서 일했다. 사고가 많았고 분쟁도 많았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도 많았다.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다. 사기꾼은 말이 많고 피해자는 기록이 없다. 경자는 그 노트를 펼쳤다.
빈 페이지가 나왔다. 경자는 펜을 들었다. 그날부터 경자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적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장소, 말한 사람, 들은 내용.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경자는 그 누구도 모르게 자기만의 전쟁을 시작했다. 경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움직였다. 오전 9시 주민센터, 오전 11시 구청, 오후 2시 등기소. 경자는 늘 같은 옷을 입었다. 낡은 코트, 편한 신발, 천가방. 사람들은 경자를 보면 이렇게 생각했다. 또 오셨네. 또 이해 못 하시는구나. 주민센터 직원은 경자를 보면 한숨을 쉬었다. 또 오셨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 못하는 척했다. 일부러. 그러니까요, 어르신. 이미 동의하신 거예요. 지금 와서 바꾸면 다른 분들 피해잖아요. 경자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그럼 제가 동의한 날이 언제였죠? 직원은 서류를 뒤적였다. 여기 보세요. 10월 12일이요. 경자는 노트에 적었다. 10월 12일. 그날 제가 어디서 도장을 찍었나요? 직원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부동산 사무실이요. 거기서 하셨잖아요. 경자는 또 적었다. 부동산 사무실. 경자는 매일 이런 식으로 질문했다. 같은 질문을 조금씩 다르게. 같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러자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어제는 10월 12일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10월 13일이라고 했다. 어제는 오전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오후라고 했다. 경자는 그 모든 것을 적었다. 날짜, 시간, 장소, 말한 사람, 바뀐 내용. 어느 날 구청 민원실에서였다. 경자는 또 같은 질문을 했다. 제가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요? 담당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네, 여기 어르신 도장 찍혀 있잖아요. 경자는 서류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물었다. 이 도장이 제 도장이 맞나요? 직원은 잠깐 멈칫했다. 그야 어르신 성함이 찍혀 있으니까요. 경자는 천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자신의 도장이었다. 이게 제 도장인데요.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직원은 두 도장을 번갈아 보았다. 경자의 도장과 서류에 찍힌 도장. 글씨체가 달랐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직원은 말을 잃었다. 경자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혹시 복사본으로 대신 찍는 경우도 있나요? 직원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되는 건데요. 경자는 노트에 적었다. 도장 글씨체 다름. 직원 당황. 며칠 뒤 부동산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딸 수진이 함께였다. 사무실 안에는 최영호가 앉아 있었다. 부동산 대표. 경자를 처음 만났던 그 사람. 수진이 말했다. 저희 어머니가 동의하신 날짜가 정확히 언제죠? 최영호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다. 10월 12일이요. 수진이 다시 물었다. 그날 어머니가 여기 오신 게 확실한가요? 최영호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이 직접 오셔서 도장 찍으셨어요. 제가 직접 봤고요. 경자는 가만히 앉아 그 얼굴을 보았다. 최영호는 경자를 보지 않았다. 수진이 봉투를 하나 꺼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다. 그날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어요. 이게 진료 기록이에요. 최영호의 표정이 굳었다. 10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정형외과 예약 진료. 오전 11시 20분까지 병원에 계셨어요. 수지는 종이를 책상 위에 놓았다. 근데 여기 서류에는 10월 12일 오전 11시에 도장을 찍었다고 되어 있네요. 최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자는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대신 찍으신 건가요? 최영호는 고개를 들었다. 경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르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어르신이 동의하실 내용이었고. 대신 찍으셨냐고요? 경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최영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요. 어르신 같은 분은 이해 못하실 일이에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경자는 알았다. 이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자는 일어섰다.
수진도 일어섰다. 최영호가 말했다. 지금 가시면 손해예요. 조합원들 다 동의했어요. 경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한마디만 했다. 손해는 제가 판단할게요. 그날 밤 경자는 노트를 다시 펼쳤다. 지금까지 적어둔 모든 것을 천천히 읽었다. 날짜가 맞지 않는 진술들, 시간이 바뀐 증언들, 도장이 다른 서류,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던 한 문장. 10월 12일 CCTV 확인 필요. 경자는 전화를 들었다. 구청 민원실로 전화를 걸었다. CCTV 열람 신청하고 싶은데요. 상대방이 물었다. 어느 날짜 거요? 경자는 또박또박 말했다. 10월 12일이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경자는 창밖을 보았다. 밤은 깊었고 거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경자는 알고 있었다. 이제 곧 무언가가 무너질 것이라는 걸. CCTV 영상을 받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다. 경자는 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주민센터에도 구청에도 부동산에도 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경자가 포기한 줄 알았다. 역시 어르신이 이해하긴 어려우셨나 봐. 그냥 넘어가시는 게 나았을 텐데. 하지만 경자는 포기한 게 아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일주일 뒤 경자는 구청을 찾았다. 민원실 직원이 USB 하나를 건넸다. 10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영상이에요. 경자는 USB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수진을 불렀다. 두 사람은 거실 컴퓨터 앞에 앉았다. 경자가 USB를 꽂았다. 영상이 재생됐다. 화면에는 부동산 사무실 입구가 보였다. 시간은 오전 9시 50분부터 시작됐다. 10시, 10시 10분, 10시 30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10시 45분. 한 남자가 들어왔다. 최영호였다. 11시. 또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경자가 모르는 얼굴이었다. 11시 15분. 두 사람이 나왔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경자는 화면을 멈췄다. 수진이 말했다. 엄마가 안 들어갔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11시 30분, 11시 45분, 12시. 경자는 단 한 번도 그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수진이 물었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니야? 경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다. 이번엔 천천히 한 장면 한 장면 멈춰가며 보았다. 그리고 발견했다. 11시 7분. 최영호가 사무실 안에서 전화를 받는 장면. 입모양이 보였다. 경자는 그 입모양을 읽으려 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았다. 수진이 말했다. 엄마 이거 확대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영상을 확대했다. 화질은 떨어졌지만 입모양은 조금 더 선명해졌다. 최영호는 전화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뭔가를 말했다. 경자는 그 입모양을 보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수진도 따라 읽었다. 어차피 할머니들. 이름은.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다. 다음 날 경자는 다시 구청을 찾았다. 이번엔 민원실이 아니라 감사실이었다. 담당자는 젊은 여자 공무원이었다. 경자는 USB를 건넸다. 이게 뭔데요? CCTV 영상이에요. 10월 12일 오전. 담당자는 영상을 재생했다. 경자는 설명했다. 제가 도장을 찍었다는 날인데 저는 그 시간에 병원에 있었어요. 담당자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누가 대신 찍은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 11시 7분쯤 보시면 저 사람이 전화를 받아요. 담당자는 영상을 멈췄다. 최영호의 얼굴이 화면에 크게 보였다. 입모양을 읽어보면 어차피 할머니들 이름은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담당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어르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담당자가 다시 물었다. 혹시 다른 증거도 있으세요? 경자는 천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그동안 적어둔 모든 기록이 담긴 노트. 담당자는 노트를 펼쳐보았다. 날짜, 시간, 장소, 말한 사람, 바뀐 내용. 모든 것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걸 언제 다 적으셨어요? 3달 동안요. 담당자는 노트를 천천히 넘겼다. 1장, 2장, 3장.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고 멈췄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최영호. 부동산 대표. 20년 전 남편 공장 사고 책임 회피. 담당자가 물었다. 이 사람 아세요? 경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20년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20년 전. 경자의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다. 어느 날 기계에 손이 끼었다. 손가락 2개를 잃었지만 공장 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본인 부주의예요. 안전교육 받으셨잖아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최영호였다. 공장 측 보험 담당자. 최영호는 서류를 들고 와서 말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경자는 그날 최영호의 얼굴을 기억했다. 무표정한 얼굴. 약한 사람을 보는 눈빛. 남편은 결국 보상을 받지 못했다. 경자는 그 일을 잊지 않았다. 담당자가 말했다. 어르신, 이거 정식으로 조사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담당자가 물었다. 혹시 무서우시진 않아요?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경자는 창밖을 보았다. 햇빛이 들어왔다. 무섭긴 한데요. 경자는 담당자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 사람들이 더 무서워할 거예요. 담당자는 잠시 경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처리해 볼게요. 경자는 감사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무너뜨릴 시간이 왔다. 경자는 핸드폰을 꺼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다.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 설명회 안내. 날짜는 일주일 뒤였다. 경자는 그 문자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가야겠네. 설명회 당일이었다. 경자는 평소처럼 낡은 코트를 입었다. 편한 신발을 신었다. 천가방을 들었다. 수진이 물었다. 엄마 정말 괜찮아?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혼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혼자 가야 해.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경자는 현관문을 나섰다. 주민센터 2층 회의실. 경자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의 목소리, 웃음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경자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문을 밀었다. 회의실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 깔끔한 옷차림의 여자들. 모두가 준비된 얼굴이었다. 경자가 들어서자 몇몇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저 할머니 또 왔네. 아직도 이해 못한 거야? 경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맨 뒤 구석 자리에 앉았다. 단상 위에는 최영호가 서 있었다. 마이크를 잡고 자료를 펼치고 사람들을 보며 웃었다. 최영호는 경자를 보지 못했다. 아니,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경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설명회가 시작됐다. 최영호가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조합원분들께 최종 분양 일정을 안내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넘어갔다. 건물 조감도 평면도 분양가. 모든 동의는 이미 완료됐고요. 이제 계약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질문했다. 반대 의견은 없었나요? 최영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한 분도 없었습니다. 모두 동의하셨어요. 경자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최영호가 계속 말했다. 일부 어르신들은 이해가 조금 어려우셨지만 저희가 친절히 설명드렸고요. 몇몇 사람들이 웃었다. 중요한 건 모두가 이익을 보신다는 겁니다. 최영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 그럼 반대 의견 없으시면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최영호가 말했다.
없으시죠? 그럼 있습니다. 경자가 일어섰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최영호도 경자를 보았다. 어르신, 질문은 나중에. 질문이 아닙니다. 경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최영호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일어나신 건가요? 경자는 천가방에서 종이봉투를 꺼냈다. 천천히 침착하게. 제가 이 도장을 찍었다고 하셨죠?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경자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하나, 둘, 셋. 이게 제 동의서라고 하셨고요. 최영호의 얼굴이 굳었다. 경자가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날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경자는 다음 서류를 꺼냈다. 진료 기록지. 10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정형외과 예약 진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경자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서류를 꺼냈다. 이건 CCTV 캡처 화면입니다. 화면 속에는 부동산 사무실 입구가 보였다. 시간은 10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최영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을 하려다 멈췄다. 경자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도장 2개를 나란히 찍은 종이. 이게 제 도장이고요. 경자는 손가락으로 하나를 가리켰다. 이게 서류에 찍힌 도장입니다. 두 도장은 달랐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경자는 최영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대신 찍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경자는 잠시 멈췄다. 그걸 괜찮다고 말한 사람은 여기 계시네요. 모든 시선이 최영호에게 쏠렸다. 최영호는 입을 열었다. 어르신, 그건 오해예요. 제가 어떻게... 오해가 아닙니다. 경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CCTV에 다 나와요. 11시 7분 전화 받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최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경자가 천천히 말했다. 어차피 할머니들 이름은 문제 안 된다고 하셨죠?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누군가 작게 말했다. 이게 무슨... 경자는 자리에 앉았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최영호는 마이크를 잡은 채로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설명회는 그렇게 중단됐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가 최영호에게 다가가 물었다. 이게 사실이에요? 최영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 동의서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들이 커지기 시작했다. 경자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다.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경자는 계단을 내려갔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다. 경자는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경자는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끝났어.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집으로 가는 길. 경자는 알고 있었다. 이제 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무너질 것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걸. 하지만 그건 경자가 할 일이 아니었다. 경자는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이제는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었다. 며칠 뒤 경자는 같은 회의실에 다시 불려갔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문 앞에서 막는 사람도 없었고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없었다. 회의실에는 몇 사람만 앉아 있었다. 조합원 대표 2명, 구청 감사관 1명. 그리고 최영호. 최영호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로. 경자가 들어서자 조합원 대표가 일어났다. 어르신 앉으세요. 경자는 앉았다. 감사관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총 5건의 동의서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본인 확인 없이 대리 날인된 경우가 3건, 날짜를 조작한 경우가 2건입니다. 조합원 대표의 얼굴이 굳었다. 감사관이 계속 말했다. 이 중 3건은 최영호 씨가 직접 관여했고 나머지 2건은 그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처리했습니다. 경자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현재 검찰의 고발 조치가 진행 중이며 관련된 모든 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조합원 대표가 물었다.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관이 대답했다.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절차로요. 조합원 대표는 한숨을 쉬었다. 감사관이 경자를 보며 말했다. 어르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합원 대표가 경자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대표도 말했다. 미처 몰랐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경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경자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여러분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다.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경자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그냥 담담했다. 나는 처음부터 여기 있었어요. 말했고 물었고 찾아왔어요. 경자는 일어섰다. 당신들이 듣지 않았을 뿐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경자는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때 최영호가 입을 열었다. 어르신, 경자는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최영호가 말했다. 20년 전 일 기억하세요? 경자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다. 제 남편 공장 사고 때요? 최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자가 말했다. 기억하죠. 당신은 그때도 이랬어요. 경자는 천천히 돌아섰다. 최영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사람을 쉽게 봤어요. 약해 보이는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최영호는 고개를 숙였다. 경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게 당신 실수였어요. 경자는 회의실을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자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아기를 안고 있었다. 여자가 경자를 보며 말했다. 어르신 먼저 타세요. 버스가 왔다. 경자는 먼저 올라탔다. 자리에 앉으며 창밖을 보았다. 거리는 여전했다. 사람들은 바빴고 차들은 많았고 세상은 시끄러웠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자는 알았다. 자신은 변했다는 걸.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떻게 됐어? 경자는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끝났어. 조사 결과는? 다 나왔대. 경자는 거실에 앉았다. 수진이 차를 내왔다. 그 사람들 뭐래? 사과하더라. 수진이 물었다. 받아줬어? 경자는 찻잔을 들며 말했다. 사과는 받았어. 하지만 용서는 안 했어. 수진은 엄마를 보았다. 경자가 말했다. 용서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그 사람들 몫이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힘들었지? 경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진짜? 경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힘들었어. 많이. 경자는 창밖을 보았다. 하지만 더 힘들었던 건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줄 때였어. 수지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경자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그날 밤 경자는 서랍을 열었다. 남편의 노트가 있었다. 경자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빈 공간에 펜을 들고 적었다. 2026년 2월. 나는 이겼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증명했다. 초라한 건 옷이 아니라 판단이었다는 걸. 경자는 펜을 내려놓았다.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다시 넣었다. 경자는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낡은 잠옷, 흰머리, 주름진 얼굴. 여전히 늙어 보였다. 하지만 이제 경자는 알았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이유는 자신이 변해서가 아니라는 걸. 자신을 얕잡아 본 그들이 틀렸기 때문이라는 걸. 경자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밤은 깊었고 세상은 조용했다. 경자는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오늘 이야기는 강한 사람이 이긴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기록한 사람이 지켜낸 이야기였습니다. 초라해 보여도 침묵해도 존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 줄의 댓글이 달빛이 전하는 인생을 완성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감상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마음을 담아 더 깊고 더 진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달빛이 전하는 인생이었습니다.